와, 입장하는데요. 벌써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제가 막 너무 울컥해가지고요. 여기 올라오면서 주님 울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제가 오늘 오면서 기대하고 설레었던 그런 마음이 한 100배는 더 증가한 것 같아요.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또 저를 불러주신 리더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꿈이 있는 이 자리 함께 꿈을 공유하고자 불러주셔서 또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서두가 이게 아닌데 너무 지금 제가 융숭한 대접을 받다 보니까 제가 지금 잠시 까먹었어요. 보폭이 제가 좀 짧잖아요. 저기 내려오는데 저는 나름대로 막 성큼성큼 내려왔는데 많이 기다리셨죠. 여기 올라올 때까지. 저는 대구에서 올라왔고요. 이제 저는 요즘 굉장히 행복해요. 저희도 지금 저기 한 20분 거리에 경기대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왔는데요. 거기서 출발하면서부터 이미 저는 너무너무 감동했고 감성이 푹 젖어 있어서 정말 충만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면서 너무 행복하다. 이 비즈니스를 풍만한 마음, 그런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얼마나 살아있음의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느끼는지 제가 또 새삼 그렇게 느끼면서 왔습니다. 저 누군지 아시죠? 네. 아마 전창기 사장님이 미리 오셔가지고 저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제가 좀 잘 키웠죠? 진짜 아메이하고 볼 일입니다. 진짜 이 사업하고 볼 일입니다. 그냥 이 사업 열정 하나 가지고 진짜 꼿꼿한 자세로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묵묵히 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멋진 사람이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고요. 2달 만에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하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보던 거하고 너무 좀 다른 부분이 많더라고요. 우리 여성분들 결혼하고 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저는 어떻겠습니까? 나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냥 비즈니스 속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멋지고, 그죠? 막 열정 있고, 막 비전 덩어리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같이 살면서도 그럴 것이라 생각했는데, 살면서 이제 조금 하나둘 알아가니까, 안 좋은 버릇들을 막내거든요, 집에서. 그 막내다운 안 좋은 기억, 그 버릇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리를 떤다든지,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입안에 음식물이 보인다든지, 막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정말 뜨악했던 건 뭐냐면, 젓가락질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저 봉화군 저쪽에서 안동 그 밑에서 태어난 제가 좀 양반의 자제로 지금 태어났거든요. 근데 전혀 엄격하진 않았어요. 집안이. 그냥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밥상머리 교육을 아버지한테 엄하게 받으면서 저는 자라났는데 세상에 성인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 있으시면 죄송합니다만 제 남편을 얘기를 하고자 막 젓가락질 하는데 막 지렁이가 기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막 하길래 제가 사장님 젓가락질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우리 성공하신 리더분들하고 식사를 해야 되는데 사장님 그렇게 식사하시면 어머니 욕먹습니다. 이러면서요. 제가 진짜 그저 그런 마음으로 고치시지요. 이랬더니요. 우리 전 사장님이 대단한 게 있어요. 아는 건 빨리 변화하거든요. 알았다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잡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대신 이제 음식집으로 올 때는 한 10분은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준을 잘하고 와야 되잖아요. 딱 조준해가지고 오는데 시간은 걸렸지만 그런 노력을 하더니 결국은 지금 저렇게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저희 남편이자 삶의 동력자이자 꿈의 동력자가 되어서 이렇게 멋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나이 차이 때문에 나가서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안 그러잖아요. 좀 유명한 연예인들, 기본적으로, 그죠? 막 9살, 10살 막 차이 나잖아요.
그럼 지금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해하는 분위기? 근데요, 저 10년 전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러 갔는데 남편은 아주 자신있게 막 쓰더라고요. 그렇겠죠, 그죠? 근데 뒤에 사람은 미치겠는 거죠. 저 밑에다 바로 제 나이를 적어야 되는데, 어머, 어떻게 적지? 부끄러워가지고, 전도사님하고 집사님도 다 계시는데, 적기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막 주저주저 하다가 겨우 적고는 얼굴이 빨개졌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니면요, 제가 큰 능력자가 된 거예요, 제가. 그죠? 세상에 능력도 좋다. 어떻게 그런 남편을 만났냐고. 한두 살이 아니니까. 더 큰 능력을. 그죠?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결혼하기까지는 저의 든든한 백은요, 저 이 아메 사업이었거든요. 제가 좀 이따 이제 저의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가진 거 별로 없고요. 부모님하고도 뭐 이렇게 부모의 어떤 관심 속에서 자라나지도 않았고, 또 공부를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배우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저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메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내 뒤에 든든한 백이 생겼다고 제가 정말 행복해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됐거든요. 저한테는 이 비즈니스는요, 제2의 삶을 준 그런 멋진 저에겐 큰 기회이기도 하지만, 정말 제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가치 있는 삶이 어떤 건지, 저의 존재가 얼마나 저의 존재가 가치로운지를 알게 해준 사업입니다. 그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저의 항상 든든한 백이라고, 아메 회사가 있고 아메가 있는데 뭐가 문제야 이러면서 저의 어려웠던 시절을 잘 헤쳐나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든든한 백 맞으시죠?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그 백을 아주 잘, 그 보상으로 멋진 그런 보상을 받게 되실 거고요. 진짜 여기 오니까요, 정말 제가 강의를 안 들은 리더분들이 안 계세요. 여기 다 계시네요. 제가 오디오를 듣고 직접 강의장에서 멋진 강의 해주시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저도 저런 자리에 앉아 있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성공자들은 흔적을 남긴다 그래요. 그래서 그 흔적을 따라서 그 성공하신 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니까 제가 어느덧 이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공 원칙 중에 미팅이 제일 중요한 성공 원칙이잖아요. 그 두 번째 원칙은 그냥 흔적을 따른다. 성공자의 흔적을 따른다. 이런 원칙을 제가 가지고 비즈니스 하면서 지금 왔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걸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제가 정말 요즘 아메 사업이, 사장님 인생에서 아메 사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한테 제가 늘 얘기 드려요. 아메 사업은 꿈대로 살아볼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요.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꿈을 많이 꿨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시점에서 돌아보니까요, 제가 꿈꾸었던 그 꿈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 이제 막 비즈니스 참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꿈 많이 꿔. 무조건 많이 꿔. 다 이루어질 거니까. 내가 다 이루고 살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게 스스로 가끔씩 흥분될 때가 있어요. 짜릿하고요. 근데 진짜 꿈은 크게 꾸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10살 때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갑자기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리지만 제가 경청하는 자리에서 들을 때 늘 성공하신 분들은 참 가정사가 힘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성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성공을 하면서 어떤 역경 지수를 굉장히 높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그저 힘든 게 없고요. 힘든 게 없고요.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10살 때부터 저는 학교 다니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편찮으신 또 약하신 아버지를 도와서 우리 동생들하고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제가 신경 쓰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몇 살 때부터 혹시 경제활동에 참여하셨나요? 대부분 성인이 되면서잖아요. 그죠? 대학도 나오고 아니면 그래도 한 20살 이상부터는 대부분 이제 경제활동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경제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동생 둘이가 있었고요. 그 동생하고 힘드신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나가서 쌀 한 가마니 또는 1년치 양식을 살 돈 이런 것들을 제가 주고 저는 떠나고 그러면서 1년씩 일을 하다 오고 옛날에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많았어요. 애기 보는 일도 있고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서 어린 나이였지만 집에 동생들이 먹을 쌀 한 가마니가 방구석에 있으면 굉장히 뿌듯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성인이 됩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나이 들면서 나이 한 20살 되면서부터는요 보통 좀 산전수전까지 겪어야 좀 알 수 있는 그런 깨달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일찍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요, 첫 번째, 이 세상에는 절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없다. 두 번째, 이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살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남달랐겠죠. 그냥 열심히는 자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하는 것을 겁을 내지 않아요. 지금도 한 10명, 20명 손님 치르는 거는요,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워낙 일머리도 있지만 또 이런저런 부딪히면서 제 역량을 많이 키운 거겠죠. 제가 이제, 그렇게 해오면서 이제 좋았던 게 뭐냐면 이 비즈니스를 딱 만났는데 제가 굉장히 제가 옛날에 고생했던 그때 키워낸 역량들이 제가 굉장히 이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고 그게 큰 장점이 되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이제 비즈니스 딱 이렇게 스폰서님이 저한테 전달해 주셔서 제가 이제 막 비즈니스 하니까요. 스폰서님이 저한테 항상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사장님은 성공인자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스폰서님이 나 듣기 좋으라고 힘내라고 격려하느라고 저런 말씀 해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요즘 이제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래, 나는 그래도 뭔가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나는 어린 시절 그 어려웠던 역경들을 이겨내면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개발이 되어 있었구나. 성공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였던 그 인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보통 사람한테는 다 잠자고 있거든요. 잠자고 있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해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계속 그것들을 해 나갈 때 그죠? 그런 내 안에 잠자고 있는 것들이 개발이 되어지는 거죠. 개발이 되어지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역량이 커지는 그런 어떤 환경에서 있었기 때문에 커지기도 했지만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진 결핍들이 있었잖아요. 없고 많이 못 배웠고 그죠? 예, 부모도 없고 그죠? 늘 참 내세울 게 없는 이런 시점에서 저는 늘 저한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남한테 절대 무시당하지 말자. 남이 나를 업신여기게 내가 행동하지 말자. 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남이 행여나 손가락질 한번 하면 저는 그거 죽는 것보다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손가락질 안 받으려고 남과의 한 약속을 더 지키려고 노력했고 5분 일찍 10분 일찍 가서 탁 앉아있으니까 저희 스폰서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첫 미팅에 제가 미리 가가지고 탁 앉아있으니까 스폰서님 보시고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혼자 와서 우리 다들 우리 또 이렇게 다 태워 모시고 오시고 막 그런 좀 많았잖아. 그죠? 근데 제가 그렇게 탁 오니까 우리 스폰서가 놀래가지고 이러셨는데 그 뒤부터 제가 이제 한번 언행일치 내 입으로 뱉은 말은 반드시 행동으로 일치가 되게 하자. 그래야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 꺼낸 말은 되도록이면 해내려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결국은 저의 성공인자가 개발이 된 건 무엇인가 했더니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게 저의 좋은 장점들을 이제 좀 극대화시킨 이런 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20이 딱 되고 나니까요. 이제 동생들 케어하는데 이제 아버지 또 뭐 이렇게 좀 돕는 거에 제가 이제 좀 자유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항으로 가서 그때부터 오로지 저를 위해서 돈 벌면 먹고 쓰고 다 했어요. 얼마나 포부가 져 있겠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진짜 늘 허덕였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벌어서 이제 저한테 오로지 쓰기 시작하면서 한 10년을 먹고 쓰고 다 했어요. 하나도 안 모아놓고. 그래서 저희 언니나 그죠? 주위 사람들은 저보고 굉장히
사치가 심하네, 허영심이 심하네, 그죠? 굉장히 좀 듣기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비쳤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다 해보고 싶었어요. 맛보고 싶었어요. 저에 대한 보상을 저한테 주고 싶었어요. 어릴 때부터 내가 아닌, 그죠?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돈을 벌면 나를 위해서 쓰겠어. 나를 개발시키고 내가 좀 더 나아지는데 내가 쓰겠어.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제가 의류 판매를 10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웬만한 거 좀 다 입을 거 입고 어디 레스토랑 오픈했다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다 먹어보고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10년 동안 돈 한 푼 안 모으고 그렇게 했더니 30세가 그러니까 30살이 되어가지고 제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살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정말 무슨 일이 있거나 또는 내가 좀 어떻게 잘 살아보는 그런 욕구가 늘 있었기 때문에 늘 가난한 사람은요, 그 욕구가 굉장히 커요. 잘 살고 싶은. 그래서 남에게 또 인정받고 싶은. 이런 게 크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을 좀 더 나은 삶으로 만들까 막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으로 가서 이런저런 일을 만난 끝에 네일 아티스트라는 전문직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 전문직이 그래 의류 판매 제가 한 10년 하다 보니까요. 내가 여자인데도 여자인 게 싫어. 왜냐하면 제가 여성 의류를 판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솔직히 우리 여자분들은 좀 복잡다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뭔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뭔가 삶의 대안이 되는 기술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네일 아티스트라는 그런 전문직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걸 가지고 미국에 살면서 이제 프로라는 인정을 딱 받게 되는데 한국에서 친구가 콜이 옵니다. 우리 토탈샵 한번 차리자. 스킨케어 그리고 헤어 그리고 네일 이렇게 한 빌딩에 딱 있게 하면 그냥 고객이 들어오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딱 하고 나가는. 그래서 그때 그런 게 막 이제 좀 성행이 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 말 듣고 제가 나와가지고 샵을 딱 오픈했습니다. 오픈했는데 세상에 IMF를 그 다음 해에 딱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실에 빠졌고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요. 이제 네일이라는 거는 아직 안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개척정신 가지고 알려나가야 될 상황이었는데 알려나가기도 전에 이미 딱 그런 어떤 변수가 와서 제가 겪게 되니까 제가 굉장히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뭔가 삶에 대한 준비를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또 왜 어떤 또 상황이 오면 나는 또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삶에 오는 이런저런 변수들을 좀 이겨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샵 오픈하고 IMF 왔죠. 그래도 살아야지 이러면서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저희 가게 10분 거리에 롯데백화점이 탁 하니 차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저희 예약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기다리는 거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하죠. 사람들. 그리고 옛날에는 예약 문화가 없었어요. 요즘은 예약 문화가 아주 잘 지켜지죠. 그죠? 옛날에는 예약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다리는 거 싫으니까 아무리 서비스를 잘해도 자기가 조금이라도 유리하거나 이익이 되면 움직이는 게 사람 마음이죠. 대부분 그냥 그쪽으로 다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또 하나의 변수를 맞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살지 이러고 있는데 이미 저한테는 끊임없이 이 비즈니스가 전달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 이전에 제가 사업 설명이라는 걸 한번 들어봤는데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이렇게 살아와도 인생 안 바뀌고 진짜 뭐 연봉 뭐 처음에 들으면 막 억억하잖아요. 쉽게 막 억억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내 연봉이 몇 천이 안 되는데 매출이 이렇게 안 오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런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성공할 수 있냐고 제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 제품 쓸게요 이러고는 그냥 제품만 쓰고 있는데 계속 저한테 이 비즈니스를 알아보라고 계속 전달해 주신 분이 끝까지 저를 놓지 않고 저한테 계속 알아보라. 근데 계속 알아보라는 그 말이 들릴 쯤 제가 정말 지쳐 있었거든요. 진짜 뭔가를 찾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제 이렇게 이런 변수까지 오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이걸 접어야 되나? 손님이 너무 없고요. 특히 내일은 비수기, 성수기가 굉장히 길어요. 6개월입니다. 비수기가 너무 기니까요. 그 비수기를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는 건 다 똑같이 나가니까.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어 했는데 그때 이 얘기가 귀에 탁 오더라고요. 진짜 제대로 알아보고 원장님 제대로 알아보고 아니면 그냥 제품만 쓰세요. 버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탁 그냥 간편하게 막 들어왔어요. 심플하게.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내가 진짜 알아보고 아니면 그때 안 하면 되지. 근데 왜 내가 알아보려고도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하도 그러시니까 그래도 못 이기는 척 마음은 이미 그러면서 못 이기는 척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 가볼게요. 이래가지고요. 예, 갑니다. 가는데 이번에는요 제가 볼펜하고 메모지를 딱 들고 갔어요. 도대체 일이 뭐야? 뭔데 나를 진짜 1년 다 돼 가도록 나를 이렇게 계속 알아보라고 얘기를 하나. 그리고 진짜 솔직히 그때는 너무 뭔가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좀 괜찮은 거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있었겠죠. 그죠? 그리고 저한테 이 비즈니스를 알려주신 분이 그렇게 뭐 저기 한 분이 아니세요. 큰 의류 대리점을 하시는 분이었고 그래서 저분이 이걸 하면 이런 거 안 해도 될 분 같은데 이런 걸 하면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 비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갑니다. 이번엔 제대로 알아봐야지 이러면서 볼펜하고 딱 가지고 가고 듣는데 제 마음은 이미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까지 딱 머리에 그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람의 마음은 낙하산과도 같다잖아요. 마음 닫고 들을 때는 들리지 않던 얘기들이 마음 열고 가능성을 찾으려고 마음을 열고 들었더니 세상에 안 들리던 것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이네 이거였어요. 저는 내일 포항에서 하다 보면은 포항에는 포스코가 있어서 그런 간부급들 그죠? 그런 분들이 서울에서 많이 내려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시면 이제 내일 하러 오세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저는 1시간 동안 손잡고 뭔 얘기를 하겠어요. 아메를 하면 아메 얘기라도 하지. 아메 하기 전이니까 어디에는 뭐가 맛있고요. 어디 가면요 회가 완전 신선하고요. 어디 가면요 뷰가 끝내주는 바닷가고요. 막 그런 얘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제가 경험한 것들을 이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첫날에 그걸 딱 들은 거예요. 제대로 들어보겠다고 한 첫날에 내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해주면 되는 사업이네? 생필품 어차피 써야 되는 건데 써보고 내가 좋으면 그걸 쓸 사람들한테 좋은 걸 알리면 되는 일이네. 너무 심플하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이게 사업의 방법이고 이게 진짜 이런 걸 해가지고 저렇게 진짜 자기 삶을 바꾸는 일이라면 나 진짜 제대로 한번 알아봐야지 이러면서 탁 나오면서 어떠냐고 묻죠. 초대하신 분이 늘 물으시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시지만요. 그 잘 모르겠는데요란 말을 절대 믿지 마세요. 저 같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떠냐면요. 마음에는 다음에 와가지고 제대로 알아보고 저렇게 쉽게 인생 바꾼다 그러면 내가 진짜 제대로 알아봤어. 나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까지 먹었는데 물어보니까 이런 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떨 것 같아요? 막 달려들어가지고 뭘 막 하자 그럴 것 같고 막 그럼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번 들어서 뭐 모르겠어요. 다음에 또 시간 되면 한번 오죠. 이러면서는 나가면서는 나 다시 또 와야지. 그래서 일이 어떤 건지 제대로 알아보고 진짜 저렇게 해서 된다면 나 이거 해야지. 저는 벌써 그렇게 딱 결정하고 나갔고요. 스폰서님들이 바로 이제 48시간의 원칙을 지키시죠. 또 미팅을 얘기를 하셨고 안내를 잘 해주신 스폰서님들에게 한 번, 두 번 제때 들을 시간을 놓치지 않고 와서 들으면서 제가 이 비즈니스 원리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세미나 자리에 이제 가면 더 큰 걸 볼 수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비즈니스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가는지 그걸 봐야만 된다고 하셔서 저는 토요일에요. 그때 제 첫 결단이 시작됩니다. 결단은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결단은 성공의 결정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요. 그때 첫 결단이요. 저는 토요일을 10년 동안 한 번도 문을 닫아본 적이 없어요. 금요일, 토요일이 저희 피크예요. 그때 손님이 다 오거든요. 예약 하루 종일 풀입니다. 근데 토요일 날 세미나를 가자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사장님, 저 아메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아메이 할 건데요.
근데 토요일은 저 문 못 닫아요. 토요일에 문 닫으면 저 가게세 내는데 문제 생겨요. 저 힘들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못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제대로 이 방향을 알려주시고 사업이 되는 원칙을 제대로 알려주시는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세미나 빠지면 사업 못해요. 세미나 빠지고는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야 된다고. 그래도 저는 10년 동안 안 하던 걸 바꾸려는데 한순간에 아무리 스폰서가 좋은 얘기, 성공에 필요한 얘기를 해주시지만 확 바뀌어지겠어요? 안 바뀌죠? 나 한다니까요. 나 아멘 할 거라니까요. 근데 토요일은 문 못 닫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사장님, 토요일 날 매출 하루에 얼마 올라요?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이랬더니 토요일 그 매출 제가 투자할게요. 제가 드릴게요. 띵 놀라면서 갑자기 열이 확 오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돈 몇 푼에 막 찌질한 사람이 확 돼버렸잖아요. 저는요. 또 이렇게 못 배운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자격지심 굉장히 있고 열등의식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자존심이 되게 높아요. 제가요, 남이 요만하면 저는 막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잘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그 소리 들으니까 제가 뭐예요? 완전 이거는, 그래가지고 제가요, 갑자기 오기가 확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 갈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세미나에 이런 장소에 딱 왔는데요. 저 진짜 있잖아요. 내가 이제 앞으로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그때 저는 강하게 느낀 것 같아요. 나는 모르지만 이런 장소에서 저런 걸 배우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근데 그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는데 제가 못 배웠다 했잖아요. 여기 와서 하나하나 듣는데 우리 스폰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가는 거는 마음가짐을 잘해야 됩니다. 거기는 CEO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자영사업인데 우리는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는 그런 CEO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자리라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진짜 사람이 그래서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듣느냐는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가 우리 파트너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는가는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스폰서한테 그런 걸 듣고 배웠기 때문에 저희 파트너들은요. 세미나 빠지면 사장님 사업하지 마세요. 이렇게 진짜 얘기할 정도입니다. 물론 소화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죠. 그만큼 세미나의 중요성을 제가 알게 됐는데요. 어쨌든 제가 세미나 와서 이제 진짜 이 비즈니스를 더 크게 보고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년 동안 문을 안 닫았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서 또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스폰서가 끌어주셨기 때문에 가게 되면서 제가 아주 또 멋진 교훈을 하나 갖게 됐어요. 사람이 어떻게 할까를 신경 쓰고 되는 쪽으로 고심을 하면 방법이 생긴다 했어요. 저는 예약자잖아요. 그죠? 거의 다 예약으로 손님이 오거든요. 그러면 장부에 보면 오실 손님들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만한 손님은 제가 알잖아요. 다 전화합니다. 사장님, 언니, 뭐 예를 들면 언니, 나 이번 주 토요일 날 세미나 가야 되니까 언니 올라면 지금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 주 전부터 계속 예, 그런 예약을 받아내고 그리고 그 안 되면 그죠? 일요일 날은 해줄게. 제 가게니까. 제가 뭐 새벽까지 해도 누가 뭐래요? 밤까지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일요일 날 해줄게. 이러면서요. 세상에 그 가게에 매출이 미치는 영향 하나 없이 정말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미팅도 갈 수 있구나를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그런 얘기를 파트너들한테 많이 해줘요. 우리 파트너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처럼. 저는 이래서 못 가요. 저는 이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서 못 가요. 이런 얘기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제 경험을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사장님, 근데 그거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시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야, 사장님, 역시 대단해요. 큰일도 아닌데 사장님한테 가면 뭐 해결이 안 되는 게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요즘은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감사한 것도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누리는 보상, 그리고 존중받는 진짜 그런 거 너무너무 행복하고 정말 뿌듯하고 좋지만 요즘 세상 제가 이 자리까지 다이아몬드 오기까지 제가 보낸 과정들을 돌아다보는 시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보내시는 가정이실 수도 있죠. 어떤 가정이냐면요. 저는 늘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좀 잘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내가 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더 끌어당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까를 늘 고심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이 성장하는, 내가 성장하는 것으로 내가 올바른 것에 기준을 두고 있다 보니까 올바른 선택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선택들이 다이아몬드라는 이 조합의 결정체가 되더라고요. 제가요, 그 가정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죠. 가정을 즐겨라. 즐기기는 지금 미치겠는데. 그죠? 그런 답답한 생각 하실 수도 있죠. 근데요, 지금 내가 있는 상황이 어떻든, 내 환경, 여건이 어떻든, 여러분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요, 우리는 올바른 일에 기준을 두고 방향을 두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좋은 상황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즐기면서 가셔도 되거든요. 저 사파이어 되신 파트너 사장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파이어 될 줄 알았다면, 이렇게 인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핍박 주던 남편,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시어머니 내 편 만들고 코 납작하게 만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나 사파이어 올 때까지 더 재밌게 했을 건데, 더 열심히 했을 건데, 더 당당하게 했을 건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다. 저희 파트너 사장님한테도 제가 요즘 배운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걸 우리 파트너 사장님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정말 내가 다이아몬드 되기 위해서 또 성공했다는 말을 들을 정도의 이 삶이 되기까지 내가 무엇을 했냐는 거죠. 늘 바른 것에 집중하고, 그죠? 되는 것에 집중한 삶이 지금에 와 있는데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이 진짜 훌륭해야 결과도 훌륭한 결과가 온다는 걸 요즘 진짜 많이 느끼면서 파트너분들한테 저희 경험을 막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스폰서님이 정말 저는 스폰서님한테 굉장히 밀착하면서 비즈니스 했거든요. 저 2년 만에 파운더스 PT 됐고요. 그리고 2년 만에 여행 티켓 따냈어요. 그래서 저 코타키나발루 첫 여행 2003년도에 갔다 왔습니다. 그럼 굉장히 비즈니스 집중하고 열심히 했겠죠. 근데 그렇게 제가 밀착하던 스폰서님이 사업을 못 하시게 된 거예요.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미국을 가시게 됐고, 저는 비즈니스 한마디로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내가 정말 이 사업을 해야 되나를 가장 크게 고심했던 적이에요. 저는 사실 비즈니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별로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벌써 이미 역경지수가 높아가지고요. 저한테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장애도 장애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모든 것이 초점이 성공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결단할 그런 많은 거는 없었는데 그때 제가 고심을 했죠. 스폰서가 없으면 난 누구와 비즈니스를 하지? 포항이라는 것은 아직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서 굉장히 제가 믿고 의지하기에는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한 3일을 제가 밤낮 고민하는데요. 다시 내가 내일로 돌아가야 돼? 아니더라고요. 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성공원칙 첫 번째도 미팅이요, 두 번째도 미팅이요, 세 번째도 미팅이죠. 큰 미팅 우선. 그게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본 게 많고 들은 게 많고 느끼고 깨달은 게 많으면요, 어떤 큰 장애물이 와도 쉽게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배워왔잖아. 이때까지 자라온 거 이제 내가 하면 되지. 내가 누군가를 돕는 스폰서 입장이 되어서 이제 내가 하면 되지. 이러면서 제가 다시 비즈니스를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업라인 분한테 전화해서 서울에 계시는 분한테 저 도와주세요. 저 성공해야 돼요. 저 진짜 다이아몬드 되어서 여러분 FC 그 점수가 있죠. 그 다이아몬드 3점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저 도와달라고 매달렸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의논하고 결정해서 연락 주시겠다 했고, 제가 한 달 있다가 저를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됐고, 그때부터 그 끈 하나 잡고 한 달에 한 번, 한 몇 시간 함께, 그죠? 이게 스폰서와 얼굴을 맞대면서 그 끈으로 계속 비즈니스를 잡고 키워오게
배웠습니다. 제가 비즈니스 해오면서 이제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때예요. 3년 동안 이제 포항에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대구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시스템을 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 우리가 비즈니스 하다 보면요. 성공에 필요한 원칙들이 시스템에서 주어지는 것도 있지만 저는 파트너분들한테 나의 성공 원칙을 세워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 시스템에서 주는 성공 원칙 지키는 것 첫 번이지만 2번째는 내가 지켜야 할 나만의 원칙, 내가 뭔가 개선시키고자 하는, 나에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들을 채우는 그런 것들, 그죠? 뭐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세웠냐면 저만의 원칙을 대구까지 일주일에 2번 하늘 두 쪽 나도 다닌다.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나는 처음부터 난 배우고 익히면서 비즈니스 제대로 할 거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계속 대구를 일주일에 2번 왔다 갔다 하면서 비즈니스 하게 됐고요. 정말 빵빵하게 이렇게 되면 이제 에메랄드 되는구나 막 그랬는데요. 갑자기 스폰서님의 부재가 제 그룹에 이제 축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내가 배운 게 있고 이 사업 되는 사업이잖아. 단지 지금 내가 어려움이 온 것뿐이야. 어떤 사업이 계속 성장만 있겠어. 어려운 것도 있는 걸 내가 잘 넘긴다면 이건 또 하나의 나의 경험이고 교훈이 될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진짜 있죠. 3고였어요. 버티고, 지키고, 채우고. 저한테 부족한 거는 채우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그리고 버티고가 됐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힘들더라고요. 갑자기 수입도 작아졌고 네이샵은 이제 지금 안 하고 한 2년 6개월 동안 함께 네이샵을 같이 하다가 제가 이제 전업으로 돌리고 나니까 그런 사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차도 없어지고 이제 뚜벅이로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내가 수입이 안 되니까 수입을 가지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행 가고 그리고 수입을 어느 정도 받아봤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수입은 또 나올 것이고 그 상황을 더 키우면 진짜 제대로 된 큰 수입들을 내가 또 갖게 되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하든지 내 톡을 키우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진짜 채우고 해 나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추가 수입을 다른 데서 이게 본업이니까 보통 우리 아멘 사업을 추가 수입 벌려고 그죠? 투잡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는 본업이 이제 아멘 사업이니까 이제 추가 수입을 위해서 다른 일을 막 보다 보니까 교차로에 제가 그냥 눈이 띵 하는 그런 광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광고가요. 저희가 이제 포항에 가면 북부해수욕장이라고 있는데요. 그 바로 앞에 아파트에 살았어요. 동생들이랑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 바로 그 모텔 쫙 있잖아요. 그 모텔에 청소하는 일이 있는데요. 시간이 대빵 좋은 거예요. 10시에 출근해가지고 청소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는 대로 2시에 퇴근할 수도 있고 늦어도 4시에는 퇴근하더라고요. 그러면 나 그럼 퇴근하고 소비자들 좀 만나도 되고 그리고 퇴근하고 대구 가는 시간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은 제가 걱정 안 하잖아요. 워낙 제가 일로 다져진 그런 거기 때문에 일을 안 겁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모텔에 딱 가가지고 사장님 저 일 좀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제가 그때는 한 45kg, 6kg 이렇게 나갔어요. 지금은 옷자가 붙습니다. 이래 날씬해 보여도 좀 빵빵합니다. 제가 이 다리도 굵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를 보더니 제 팔목이 좀 가늘잖아요. 아이고 그 팔목으로 뭐 하려고 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저 어릴 때부터 막 밭일도 하고요. 일을 많이 해가지고 저 일 잘해요.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일주일도 못 버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겼어요. 아니 일한다는 사람이 우겨가지고 하는 이런 거 보셨어요? 제가 막 우겨가지고요. 써달라니까요. 제가 한다니까요. 저 좀 돈이 필요하고 시간이 지금 이렇게 좋기 때문에 저 해야 돼요. 이러면서요. 제가 막 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해 보였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년 아니고 2달을 넘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제가 살이 막 쭉쭉쭉쭉 더 빠져가지고요. 진짜 보리피죽도 못 먹는 얼굴이 막 돼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있는데요. 계단 청소 다 해야 돼요. 막 6층, 7층에서 막 계단 청소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이불 같은 거는 다 저 세탁소 주는데 그죠? 안 주고요. 직접 빨아요. 모텔이 다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락스를 너무 많이 쓰고요. 환경을 더럽히는 주범이에요. 진짜
죄송합니다. 혹시 모텔 하시는 분은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느낀 거거든요. 막 락스하고 너무 많이 쓰는데 어쨌든 그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왜 2달밖에 못했느냐. 저는 아메 사업하면서 늘 제가 뭔가 감동받고 배움이 있고 교훈이 있고 이런 자리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속에서 제가 다른 사람이 되었고 다른 삶을 가졌기 때문에 이 환경이라는 이 자리가 이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요. 같이 이제 딱 2인 1조가 돼서 일을 하는 언니가 하나 있어요. 그분이 거기서 20년을 넘게 일을 하셨대요.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이마에 내천자 쫙 그려져 있는데요. 쓸데없는 말 시키면 니 죽는데 이런 거예요. 그 얼굴 딱 보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감히 말을 잘 못 거는. 일을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힘든 일을 한 사람은 얼굴에 다 나타나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게 겉으로 표현되듯이 안에 품은 게 막 너무 악다구니스러운 그런 고생스러운 힘듦 이런 것들만 있다 보니까 이분 막 너무 살벌한 이런 게 막 느껴지는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모습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입만 열었다 하면 정말 귀를 씻어야 되는 그런 육두문자가 너무 난무하는 거예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하루가. 그래서 제가요, 저 잡초처럼 살아왔잖아요. 제가 좀 열등의식 있고 이러니까 이걸 감추기 위해서 센 척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존심도 세고 막 그러면서 저도 요 한욕 했거든요. 저도 한욕 하면서 좀 이렇게 막 들판에 들장미처럼 살아오다 보니까 웬만한 욕 제가 다 들어봤고요. 웬만한 욕 저도 좀 했어요. 근데 도대체 이 언니 입에서 나오는 욕은 내가 이 세상 살아오면서 처음 듣는 욕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따라하기에 너무 내가 이미 이제 아메 사업을 좀 했기 때문에 좀 정화가 됐겠죠, 제가. 근데 너무 듣기에도 막 힘든 그런 욕을 하니까 제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막 같이 일하면서 그 언니한테 욕 안 들으려고, 그리고 그 언니가 누구한테든지 하는 욕을 안 들으려고 맨날 아메 그래 어떤 리더분 생각하고 오디오 아니라 테이프 생각하고 아메 그래 같이 있지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욕이 그런 배 속으로 들어온다 이런 말 있잖아요. 좀 험한 말. 근데요 그런 걸 계속 접하게 되니까요 그게 속으로 스며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욕을 안 했던 사람이면 모르잖아요. 욕을 했던 사람이니까 욕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소비자하고 빨리 제품을 갖다 줘야 되는 약속이 있는데 빨리 퇴근이 안 되는 거예요. 퇴근이 일찍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요. 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늦게 퇴근하는 시간이니까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세상에 제 입에서 비스무리한 욕이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제 입으로 하는데 제 귀로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 미쳤나 봐. 김수민님 미쳤나? 니 새롭게 살기로 해놓고 니 이것밖에 안 되나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저를 너무 좀 저한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했어요. 아무리 시간이 좋고 아무리 페이가 좋아도 내가 여기 오래 있다가는 아메이 뭔 일 있었나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만에 제가 거기를 두고 제가 바로 나옵니다. 나오다 보니까요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또 계속 수가 수입을 가질 수 있지 하다 보니까 제가 마사지 샵에서 이제 네일을 담당하는 그 일을 뚫게 되었고요. 그 일을 하면서 계속 비즈니스 이제 하게 되면서 대구를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우리 전창규 사장님의 눈에 딱 띄면서 제가 프로포즈를 받게 됐고요. 정말 근데 그냥 온 거 아니거든요. 세상에는 어떤 것도 그냥 주어지는 거 없습니다. 간절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온 거거든요. 우주의 가장 제일 큰 법칙이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래요. 내가 마음에 품고 늘 그것을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집중하고 하다 보면 내가 집중하고 끌어당긴 것들이 끌어당겨서 현실이 된다라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했겠어요. 맨날 기도하고 스피치 연습하고 그러면서 있죠. 그러면서 남편 하나 주십시오 이러면서 정말 안에서 멋지게 할 수 있는 남편 하나 주십시오. 이러면서요. 진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막 이게 원했어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잖아요. 꿈도 구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구체적으로 하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그리고 책임감 있고 그죠? 같이 교회 다니고 암회사 같이 하고 성실하고 키도 좀 있어야 되고 인물도 좀 있어야 되고
착하고. 근데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안 외쳤어요. 능력, 돈. 왜냐면요, 나이는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면 당연히 저는 연하는 꿈도 안 꿨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그런 건 뭐 생각지도 안 했기 때문에 안 넣었는데요. 돈, 능력은 안 넣었어요. 왜? 둘이 같이 아멘 사업하면 이 사업하면 인생 바뀌니까. 그리고 그것까지는 또 원하면 하나님이 네 양심이 좀 있어라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가지 제일 큰 거는 제가 하나님 안 원할게요 이러면서요. 제가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진짜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기도 내용대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기도 내용대로. 앞에 좋은 거는 다 좋은데 돈 없는 거는 괜찮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1년 동안은 진짜 서로 존대하면서 하다 보니까 홈미팅 하면서 비즈니스 했기 때문에 안 싸웠는데요. 나머지 1년, 그 뒤에 1년은요. 진짜 많이 싸웠어요. 물론 말을 놓게 되니까 말을 서로 함부로 하게 되고 서로 찔림이 되는 그런 상처를 내게 하니까 서로 그죠? 그 자존심 때문에 또 서로 상처를 더 크게 주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돈이 없었어요. 전창규 사장님 얘기 들으면 지급을 많이 바꿨죠. 저 만나기 전에 많이 바꾼 건 괜찮은데요. 저 만나고도 계속 바꾸는 거예요. 사실 그걸 또 전창규 사장님을 탓을 할 수가 없는 게 솔직히 능력 크게 없고요. 그러면요, 뭐 학벌 좋지 않으면 직장 뭐 남자분들 제대로 갖는 거 쉽습니까? 특히 대구에서는요, 3D 직종이죠, 뭐.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월급이 안 나오네? 어떤 때는 또 회사가 또 그죠? 문을 닫았대요. 그래 월급 못 받고. 회사가 어려워서 못 받고. 그리고 또 그 회사를 나오다 보니까 맨날 옮겨 다니니까 월급이 반동가리 월급 아시죠? 뭐 며칠은 떼고 뭐 그다음부터 이래 해가지고 주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더럽고 앵꼬 봐서 그동안 가지고 제가 그래도 지금 이제 같이 어렵다가 같이 비즈니스를 하니까 둘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량한 월급인데도 거기에 제가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움직이면서 또 여기를 키워야 됐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불쌍해서 남자들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요즘 우리 파트너들 만나면요. 남편 불쌍하대. 이든지 여자들이 열심히 해야 된대. 그래서 남편 어깨 짐 털어줘야 된대. 이게 진짜 많이 하는데 제가 겪어서 그래요. 전 사장님 그 3D 직종 하면서요. 발톱 2번 빠지고 손톱 1번 빠졌어요. 일머리를 모르니까 맨날 무거운 거 들고 다니다가 부딪혀가지고 손톱이 빠지고요. 그래서 하루는 요 4번째 손가락 빠지니까요. 고스란히 일어나더라고요. 아주 그 손톱 형태 그대로 싹 떨어지대요. 이 살하고 분리가 되어가지고. 제가 그걸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휴지에 싸가지고, 이런 얘기 잘 들으신 분들은 없는데, 휴지에 싸가지고요. 제가 핸드백에 넣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그랬겠죠. 저 어리지 않아. 그죠? 참, 그 돈 벌어 오는데요. 뭐, 코 묻은 돈 빼앗는 것 같고. 월급이 안 주노! 그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힘들게 벌어오는 걸 내가 진짜 코 묻은 돈 빼앗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월급 달라 소리도 주면 진짜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 생각하니까 제가 쓰는 1시간, 제가 이 비즈니스에 집중하는 시간이 어때야 되는지를 제가 스스로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그걸 싸갖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그걸 봤어요. 힘들 때 내가 구해줘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선택했잖아. 그래 김순희 니는 선택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잖아. 그래가지고 네 선택이 어땠든 어떻게 했든 진짜 구제해주자. 그러면서 저 진짜 열심히 뛰었어요. 진짜 열심히 뛰어서 제가 파운더스 PT라는 제 핀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면서 그 다음 한 해에 사파이어, 파운더스 사파이어, 에메랄드까지 한 회계년도에 쫙 내면서요. 진짜 놀라운 그런 저희 네트워크 성장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를 느끼죠. 세상에는 안 되는 게 없다. 안 할 뿐이다. 우리 리더분들 그런 말씀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확 마음에 들더라고요. 한 해에 3핀 도전해가지고 다 이루어내면서 진짜 수입도 막 확 늘어났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파운더스 다 에메랄드가 되고 그때 연봉이 1억이 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비청산 다 했습니다. 저희 아직 차가요. 저는 K3 타고요. 둘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다이아몬드 되면서 제가 이번에 신고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환급 받아가지고 다 환급 받았지 낸 적 없거든요. 환급 받아도 모자라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세금을 더 냈습니다. 그 정도로 제 수입이 이번에 굉장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차를 사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집을, 제 꿈이 뭐였냐면, 진짜 멋진 집에서, 진짜 멋있게 세팅해가지고, 진짜 비즈니스, 그냥 보는 게 자체가 그냥 비전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게 꿈이었는데, 1차적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가 이사를 했어요. 80산자락으로 제가 이사를 하게 되면서, 진짜 좀 여유로워졌어요. 그래서 큰 집, 뭐 더 멋진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3년 있다가 집을 질 계획이에요. 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원을 가지고 저는 요리를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고생했던 것들이 이 비즈니스 하면서 굉장히 엄청 도움이 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밥을 해먹고 10살 때부터 김치를 담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리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미식가예요. 그래서 돈만 생기니까 맛있는 데 찾아다니고 그렇게 했던 게 헛돈 쓴 게 아니고요. 제가 요리를 하면서 제가 요리를 창작하는 사람이 됐어요. 명장에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바빠가지고. 근데 저는 요리를 제가 만들어서 먹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옷 같은 거 허영심 컸잖아요. 제가요, 딱 나와가지고요, 비즈니스 하는데, SP, GP 때도요, 저는 정장 쫙 입고, 제가 옷을 다루었던 사람이니까. 그 어떤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핀이 GP 이러니까, 어머, 나는 에메랄드신 줄 알았다 이러고요. 어머, 나는 다이아몬드신 줄 알았다 막. 이런 얘기를 제가 GP, PT 때 듣고 비즈니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을 보냈든, 그거는 우리가 이 아내 사업을 만나면 다 장점으로 승화되더라고요. 우리가 흥청망청 살아도 그렇게 흥청망청 살아봤던 게 있으니까 좋은 걸 볼 줄 알 수 있고요. 멋진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죠? 맛을 안다고. 그래서 진짜 모든 게 이 비즈니스로 다 연결이 장점으로 거듭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요즘 진짜 행복한 게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먹는 거 진짜 좋아했잖아요. 제가 돈 벌 때는 그냥 제 입으로 들어가는 걸 저는 기본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즐거워야 되고, 제가 먼저 알아야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 싱글이었으니까 더 그랬겠죠? 근데 아내 사업 하면서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진짜 수박 한 덩이를 못 사 먹는 거예요. 진짜 수박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놨다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수박을 맘 놓고 못 사 먹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어떤 때는 진짜 소고기도 한번 먹고 싶잖아요. 요즘 소고기 먹는 게 일이에요. 근데 진짜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니를 저희가 모시고 있어요. 맨날 아침이 다른 어머니예요. 맨날 같은 얘기인데 새롭게 하세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야야 오늘 내 데리러 오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맨날 가시는데 야야 오늘 내가 끝나면 여 올까 저 밑에 집에 갈까. 저 밑에 집이 없어요. 옛날 이사 하기 전에 집인데 어머니는 이러시는 거예요. 너 그 집 몇 채나 되노? 이러시는 거예요. 헐? 무슨 몇 채요? 이랬더니 너 집 많다며. 그러니까 이제는 안 들은 얘기도 막 하실 줄 아는 이런 치매의 어떤 지금 약간 중증에 와서 계시는데요. 그 어머니를 모시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뭐냐면 매주 맛있는 거 사드리기. 그리고 우리도 먹기. 그래서 어느 날은 저기 이름 있는데 막 찾아가가지고요. 구정 광고 우리 믿잖아요. 그럼 누가 맛있다 그러더라. 그러면 찾아가가지고 그냥 진흙, 오리구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맛있거든요. 그런 거 사드리고.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저희가 오골개 있죠. 흑오결개. 근데 털이 하얀 거예요. 억수로 비싸더라고요. 요만한데 한 마리 55,000원인데요. 진짜 맛있는 거예요. 살이 달라요.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는데 어쨌든 그 먹는 거 입맛 다시는데. 그러니까 행복을 느끼는 데는 그렇게 큰 게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먹고 싶은 거를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자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자유. 우리가 뭔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유. 그게 큰 게 아니더라도 소소한 건데 소소하게 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목표의 이면에는 행복해지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 행복을 지금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행을 다니는데 제가요. 귀에 딱지 듣도록 오늘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다이아몬드가 되면 비즈니스 클래스를 탄다. 비즈니스 클래스 저도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하와이로 왔다 가고, 그죠? 예, 우리 또, LA 가는 또 다이아몬드 여행도 다녀오고. 정말 대접이 다르더라고요. 제 이제 다음 목표는요. 이제 수석이거든요. 근데 수석이 되면 퍼스트 클래스를 타죠. 제가 어느 날 저희 이제 정학수 사장님 저희 업라인이시거든요. 정학수 사장님 오디오를 듣는데
퍼스트 클래스를 타시는 얘기를 듣는데 1등석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단지 삶이 좀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는 1등의 삶으로 가고 있는 거구나. 이걸 제가 느낀 거예요. 자, 우리가 성공하면 퍼스트 클래스 1등석을 타면 우리가 1등급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VIP가 있고 VVVIP가 있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단지 그냥 비즈니스 타는 거는요. 이제는 우리가 좀 그러니까 VIP가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퍼스트를 타고 그 이상의 어떤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면요. 우리는 진짜 뭘 해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는 진짜 대단한 그런 삶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들한테 돋보이는, 제대로 돋보이는 VVVIP가 되더라고요. 1등 회사와 우리가 파트너하고 있고요. 1등 제품을 내 아이템으로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가 퍼스트 클래스를 타는 1등 사람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1등 사람, 1등 삶을 사는 일이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좀 일하는 그런 우리 이 비즈니스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큰 꿈을 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늘 다이아몬드만 꿈꿨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어떻게 하면 어떤 드레스를 입고 내가 어떻게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어디를 가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런 걸 늘 상상했어요. 선명한 꿈이 우리가 달릴 에너지가 되거든요. 우리가 가진 꿈이 확립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우리가 우리 꿈으로 달릴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거든요. 진짜 큰 꿈 꾸시고요. 그리고 그 꿈에 맞는 진짜 우리 마인드와 자세를 갖춘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의 현실로 그 삶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 말을 요즘 너무 좋아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나 제대로 산다면 한 번이면 족하다. 제가 책을 읽는데 코미디 무슨 앨런이라는 사람이 이 글을 딱 적어놨더라고요.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한 번뿐이어도 만족할 인생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진짜 생각해보니까요. 이 사업 아니었으면 그냥 만족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저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살고 그냥 사니까 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저 세상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어쩌다가 진짜 은혜로 이 비즈니스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 어떻게 하면 진짜 내 진짜 멋진 삶으로 제대로 살 수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이 기회를 만난 것이 진짜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 같고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 만족하시고 싶으십니까? 저는요, 이 비즈니스를 선택해서 이 비즈니스를 이미 먼저 선택하셔서 저희한테 이렇게 사는 게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보여주시는 많은 성공자분들, 리더분들을 보면서 저는 그냥 묵묵히 따라왔던 것 같아요. 제 이 비즈니스의 성공 노하우, 그냥 따른다. 성공자의 흔적을. 그러면서 어떤 스킬을 갖느냐보다 내가 어떤 역량을 키우고 내가 성공자의 마인드를 닮아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비즈니스에 임하는가. 그게 제일 멋진 이 비즈니스의 성공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진짜 좀 더 많은 얘기를 좀 더 멋지게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사람이 뜻대로 안 돼요. 비즈니스가 뜻대로 안 되잖아요. 뜻대로 안 되는데 다이아몬드가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렇게 좀 적어오기도 했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매일 적긴 적어요. 근데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여러분들과 이 비즈니스의 가치와 훌륭한 철학과 그리고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어질 건가를 여러분들하고 진정으로 소통하는 단 5분이라도 그런 소통의 시간이 되었기를 희망하면서 제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좀 더 멋지게 성장해서 또 여러분들 뵙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